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역사, 우리나라 한국사의 그 세계로 같이 한번 나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사 강의는요, 유튜브를 통한 강의고 무료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편당 얼추 한 20분? 뭐 이 정도, 길면 30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 편당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꾸준히 한 편씩 1편, 2편 들어주시면 듣다 보면은 그 한국사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게 되고, 한국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특히 한국사를 100점 맞고자 못했었는데 100점을 맞겠다 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가 해서 좀 그 이해해 보고자 하는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도 들을 수 있죠. 아이들도 들을 수 있고요. 외국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폭넓게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한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좀 특이해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요. 가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뽀구리 아저씨라 불러주세요. 뽀구리 아저씨? 기왕이면 선생님이 낫겠군요. 뽀구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강의, 한국사 강의, 이렇게 불러주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오마담 TV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어떤 과제가 있는데, 뭐 외국의 유명한 토인비라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걸 논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역사란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발자취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취지에서 과거를 알면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역사를 그렇지 않아도 꼭 이걸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간에 이 역사가 요즘 시험 과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서 100점 맞을 수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사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사는 그러니까 그 역사 시대를 논하기에 앞서서 역사는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역사 시대라는 거는 폭넓게 역사라는 거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역사 시대라는 거는 역사의 기록이 있는 시대고, 선사 시대는 뭐냐면은 역사의 기록이 없던 시대, 뭐 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고 찾아보는 그런 시대겠죠. 뭐냐? 선사 시대는 역사 먼저 역사보다 이전 시대라는 얘기죠. 구석기와 신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역사 시대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는 맨 처음에 건립된 그 유명한 당군 할아버지가 건립하셨다는 고조선이 있죠. 자,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는 청동기 시대부터 다 보시면 됩니다. 요점 하나. 그리고 철기 문화 시대 있고, 철기 문화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는 마한진한 변화년이라는 삼한, 그리고 저쪽 동해안 쪽에 옥저, 동해, 이렇게 나라가 있고, 만주 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다가, 부여도 뭐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많죠. 그러다가 그 다음은 한반도에서는 북쪽에 고구려, 그 다음은 호남 쪽에 백제, 그리고 그 다음 저기 경상도 지방에 신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신라와 그 백제 사이에는 가야, 6개 가야가 있죠. 금강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 뭐 이런 고령가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가야, 이렇게 해서 6개 그 가야가 있었고, 그게 신라에 병합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통합되는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통일신라와 반사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고려 다음은 조선시대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에 일본에 침략당해서 그 시기에 우리는 독립운동사 시대가 있었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들부터 뭐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대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시대기별로 따져보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 강의인데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처럼만 끝날 수는 없고요. 바로 이제 그 재미있게 강의를 그 역사 강의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석기, 신석기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구석기, 신석기, 뭐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오늘 진도를 팍팍 뽑아서 쓸데없이 유튜브 그냥 재미삼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도 뭔가 얻어가는 시간 이렇게 요점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해마다 그 이제 뭐 계속 지나면서 뭐 점점 이제 그 시대가 틀려져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만 년 전, 나중에 100만 년 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70만 년 전 정도가 구석기였다. 그러면 70만 년 전 이전은 그러면 원숭이 뭐 이렇게 살던 시대냐?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냥 주장하기로 그냥 70만 년 전 정도는 구석기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석기 시대는 한 그 기원전 한 8,000년, 기원전 8,000년이면은 한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년 전이죠. 얼추 그 정도부터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한 2,000년, 그러니까 BC 2333년 이렇게 그 고조선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부터 그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기 시대는 BC 그러니까 이제 한 철기 시대는 이 시대죠, 이 시대. 삼국시대 그 고구려 고조선 말기에 위만한테 기원전 197년인가 이 정도에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고구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위만 조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철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부터는 철기 시대로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2세기, 2, 3세기 뭐 2세기 정도 안팎으로 철기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일단 크게 이제 잡아봤고요. 일단 이제 그럼 요점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현사시대 중에 구석기 시대는 신석기보다 오래된 시대죠. 구석기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랬고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구석기 때는 신석기 때 도구 사용하고 구석기 때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석기 시대에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그 아무래도 약간 원숭이 정도의 어떤 지능보다 조금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람 지능이 좀 모자랐던 시기라고 보면 되시겠죠. 이때는 그 어떤 도구를 하냐면은 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돌을 그냥 뭐 주워다가 썼습니다. 여기도 뭐 물론 이제 전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구석기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타제석기죠. 타제석기. 주워다가 딱 뾰족한 걸 주워다가 이렇게 동물 잡을 때 그 뭐 주먹 도끼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날카로운 거서 뭐 순배 찌르는 건 순배 찌르기 이런 식으로 썼는데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돌을 주워다가 쓰든지 아니면은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탁 던져갖고서 바위에 던지면 돌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날카롭잖아요. 그걸 들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타제석기다.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타제석기. 이렇게 딱 던져갖고 탁 깨지면 자연적으로 깨지면 그걸 들고 썼던 이제 그런 시대이고, 신석기 시대는 뭡니까? 신석기는 또 철기도 청동기가 아니라 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는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지니까 이제 뾰족하게 가는 거예요. 돌을 갈면은 점점 얇아지고 뾰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마제석기다. 갈 마자예요. 여기는 그냥 깨서 그냥 주워다가 쓰든지 깨서 쓰는 그런 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는 갈아 썼다.
물론 그럼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철기나 청동기는 없습니다. 쇠가 없어요. 이때는 그 당시 이때 시대는 쇠가 없어서 돌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돌만 사용했냐, 나무 사용 안 했냐? 나무 사용했습니다. 뼈, 동물의 뼈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동물 뼈 주워다가 찌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도구? 가공이 안 된 막도구 주워다가 썼든지 탁 던져서 주워다가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 사냥할 때 쓰는 도구는 뭘까요? 사냥할 때 찌르게 푹 찌르야 될 거 아닙니까? 찌르게 이렇게 팍 동물 찍어서 찢게 찌르게 찢게 이렇게 사용 도구는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음식 만들거나 뭐 할 때는 아니면 가죽을 이렇게 벗기거나 하려면은 동물을 잡아서 가죽에서 이렇게 벗기려고 그러면 살을 저 가죽에서 빌려내야죠. 긁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으면 긁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밀면 밀게 그리고 주먹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된 거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찔게 찌르게 긁게 주먹도끼 좀 신경 많이 쓰십시오. 동물의 뼈도 구석기 때 썼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석기만 쓰고 찌르게 밀게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의 호랑이 뼈는 안 썼다. 틀립니다. 잡았으면 썼습니다. 뼈도 쓰고 석기를 썼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밀게 정도 있지만 찌르게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구석기 때 주먹도끼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뭉툭하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여기 잡고서 이걸로 푹푹푹 사냥용 썼다. 주먹도끼입니다. 도끼라는 거는 이렇게 도끼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루가 있고 이렇게 저 나무도 찍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돌 갖고 이렇게 주먹으로 잡고서 푹푹 찌를 때서 주먹도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중기, 말기 오면서 이렇게 어차피 다 돌 갖고 하는 거예요. 돌 갖고 이제 깨트려 쓰고 이제 점점 이제 뾰족한 거 쓰게 되죠. 승배 찌르기 점점 날카지더라고요. 초창기엔 그냥 막 이렇게 뭉뚱한 거 썼는데 점점 갈수록 머리가 좋아져 갖고 돌을 조금 더 잘 깨트려 썼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생활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구석기 시대 때 생활은 그냥 동굴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바위 그늘란이라든지 그냥 원숭이들 동물 생활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동굴 안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유적이 동물 안에 유적들이 많습니다. 발견된 유적들이. 그리고 그다음은 강가에 큰 나무 밑이라든지 뭐 바위 그늘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살았겠죠. 강가 냇가 쪽에도 많이 살았겠죠. 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닷가 쪽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집은 그러면 이때 구석기 시대 때 집은 뭐냐? 구석기 시대 집은 문제 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집은 웅집에 살았다. 구석기인들은 틀립니다. 구석기 시대는 막집에 살았습니다. 막 사는 거니까 막집.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는 채집 이렇게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캐서 먹어보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독초 먹으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기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채집해서 산에 있는 어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채집해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은 사냥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냥도 하고 그다음 바닷가에 가서 그 어루 생활도 했어요. 이렇게 뭐 낚시 이렇게 뼈로 해서 만들어서 고기도 잡아보고 다 했겠죠. 작사를 같이 찍어도 보고 어쨌든 간에 구석기 시대는 신석기에 비해서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도구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랬으니까요.
생활은 채집 사냥 어로 이렇게 했고, 주거는 동굴 낙가 바위 그늘 강가 냇가에서 막집으로 해서 살았다 이랬고,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는 무식한 사람들, 그 동물과도 똑같은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는 종교와 예술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교 예술이 있습니다. 종교 예술 있습니다. 종교 예술. 구석기 시대에도 죽으면은 시체를 매장했다 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도 동굴 안에 많이 살았다 그랬죠. 동굴 벽화들이 있어요. 그 예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벽화는 이렇게 그림이 뭐냐면 동물들 그림도 많고, 그게 뭐냐면은 저걸 많이 잡아먹고 싶다. 다산, 사냥을 기원하고 뭐 이런 쪽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런 개념으로 어떤 종교 예술이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미미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는 뭐 여기 보면은 경기도 연천의 정곡리의 충남 공주의 석장리, 그다음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씌워 나오면은 그냥 크게 여기서 발견돼서 그렇지 거의 뭐 구석기나 신석기나 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뭐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다, 충남 공주의 석장리다,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다 이런 정도의 어떤 유적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사회는 구석기 시대는 계급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평등사입니다. 평등사회. 계급이 말씀되는 거는 신석기의 계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고조선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그 농업도 발달하면서 계급이 생겨난 겁니다. 자, 구석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되고 가공이 안 된 도구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나 승배찌르기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불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토기 같은 거 없습니다. 토기는 신석기 시대 나옵니다. 농경생활 안 합니다. 그냥 수집, 수렵, 채취 이런 생활입니다.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종교 예술은 있습니다. 사회는 평등사이다. 여기도 평등사이다. 자, 신석기까지 더 좀 더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하는 거는 그걸 외워주시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교과서 뭐 줄줄줄 해서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키포인트들만 알면은 시험에 만점입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하다가 시험에 딱딱 나오는 그 부분만 두들겨 줄 거 있거든요. 그 부분만 캐치하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구석기 정리를 했으니까 신석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8,000년 BC BC 8,000년 전에 그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만 몇십 년, 만 19년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만 년 전 정도쯤부터는 신석기였다. 우리나라에 신석기 시대가 왔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구는 석기죠. 여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냥 타재석기, 팍 던져서 깨서 쓰는 이런 타재석기고, 여기는 이제는 사람들이 장인이 나타나는 장인. 갈아요. 막 돌을 막 갈아서 돌바늘도 만들고, 뭡니까? 뾰족하게도 만들고, 돌을 막 갈아서 뭐 뾰족하게 해서 뭐 어떤 뭐 무슨 칼같이 모양도 만들고, 이제 마제석기죠. 타제석기, 마제석기. 갈아서 쓰는 어떤 좀 저기 그 석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신석기도 특징은 토기. 드디어 여기서는 그릇이 없었어요. 그죠? 아, 돌깨트를 쓰는 주제에 무슨 그릇을 만듭니까? 근데 여기는 그릇이 생겨요. 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인데 돌일까요? 돌 아니죠? 진흙을 구워서 여기서는 토기를 만들어요. 뭐 하려고? 음식 담아 먹으려고, 음식을 저장하려고 토기를 만듭니다. 유명한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 토기는 언제부터 썼냐? 신석기 시대부터.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초기 무문토기. 자, 무문토기는 신석기 토기다. 아닙니다. 초기 무문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초기 무문토기는 신석기인데 그냥 무문토기 하게 되면 청동기 토기가 됩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 주면서 갑니다. 빗살무늬 토기, 무문토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갈아서 만든, 아까 얘기했죠? 갈아서 만든 갈판, 갈돈, 돌, 뭐 이런 갈았다 하게 되면은 신석기, 돌 갈았다 썼다 신석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 토기가 있었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드디어 구석기시랑 생활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떠돌다가 고기도 잡아먹고 떠돌다가 사냥도 하고 그러다가 비 피해서 움집에서 저기 막집에서 자고 강가 바위 밑에서 자고 이러는 식이었죠. 이 시대는 뭡니까? 토기를 갖다 놨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사. 자, 뭐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돌아다니는 시기가 아니, 구석기처럼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정착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지어요. 농사인데 쌀이 나옵니까?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쌀을 생산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배불리 먹었다. 틀립니다. 농사 지었다고 쌀 아닙니다. 쌀은 청동기 시대부터 짓습니다. 조피, 수수 같은 작물을 신석기 시대 때는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목축도 하겠죠. 개도 키우고 뭐 하는 게 신석기 시대일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도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기록이 잘 안 남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신석기 시대는 확실히 그 수렵 채취 생활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그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죠. 정착 생활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주거는 어떨까? 주거. 구석기 시대는 막집, 아무데나 막지한 거죠. 동굴 막집, 바위 막집, 강가, 뭐 물가 그냥 자는데 막집. 신석기는 그래도 세련된 움집. 이렇게 그냥 구멍 파갖고 이렇게 자고 하더라도 뭐 덮어져 있고 이렇게 그래도 지붕도 있는 움집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정착하는 거니까 좀 이쁘게 지어서 좀 적당히 잘 지은 다음에 있죠. 구석기는 그거 아니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무슨 집이라고 뭐가 있어요. 그냥 누우면 집이죠. 어쨌든 신석기 때는 구석기는 막집, 신석기 때는 움집. 그렇죠. 움집. 그렇게 됩니다. 정착 생활입니다.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구멍 파고 그래도 지붕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만드는 움집. 저기 한번 그 연천 전국리 뭐 이런 데 유적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가죽 옷 입고 이렇게 저기 집 형태로 만든 그거는 움집을 얘기하는 신석기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시족 사회 이제 농경 생활,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피 수수 농사도 짓고 개, 소 이렇게 동물도 키우다 돼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면 뭐예요?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여 살기가 되고 먹을 게 좀 많아졌죠. 구석기보다. 자, 그래서 구석기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지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족이 생깁니다. 시족. 혼자 뭐 가족 데리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여기는 동물과 같은 생활이지만 여기는 이제 정착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자손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는 시족들이 또 모이면 부족. 신석기 시대 드디어 시족 부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족은 청동기에 생겼다? 아닙니다. 시족 부족 다 신석기부터 생깁니다. 물론 여기가 더 청동기 때 발전하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아직도 평등사입니다. 계급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금속 어떤 도구를 들고
청동을 들고 이제 막 군장, 뭐 제사장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청동 시대죠. 청동 시대에 계급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평등 사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석 시대 평등 사회죠. 무슨 얘기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없었다. 그런 사회입니다. 아직 생겨나기 전이 됐던 얘기죠. 그리고 종교 여기 구석기 시대도 종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술도 있었다 그랬어요. 묻어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여기 신석기 시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언제냐 하면 신석기라 보시면 돼요. 네. 신석기 시대 그 종교다. 애니미즘은 뭐냐? 애니미즘은 하늘, 나무, 우리 생활 주변에 강, 뭐 바위마다 다 어떤 정령이 있다. 자연의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늘에다 제사 지내고 이게 다 애니미즘이 되는 겁니다. 애니미즘. 자연에는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성황당에 이렇게 그 옛날에 비나이다 뭐 무슨 옛날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일종의 그것도 그 약간 애니미즘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토테미즘은 뭡니까? 토테미즘. 동물, 내 주변에 있는 동물에 무슨 신이 있어서 그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고조선 때 뭡니까? 웅녀, 곰 아닙니까? 곰. 우리는 곰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당군 할아버지 고조선이 우리 초기에 나라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곰을 그 신앙을 그 믿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말을 못 먹고서 도망갔으니까 별로고 곰의 자손인 거죠. 호랑이 자손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뱀을 믿으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어디 가면은 뭐 거북이 믿는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어디 가게 되면은 뭐 무슨 뭐 어디 그것도 글쎄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같은 경우 소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것도 어찌 보면 토테미즘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는데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서 있고 다 지나가면 가고 이렇게 정도로 소를 숭상하는데 딱 한 가지 쓴대요. 농사 지을 때 일은 시키면 되는 거죠. 힘들게. 어쨌든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죠. 애니미즘은 하늘, 나무, 자연 뭐 이런 강 이런 쪽에 어떤 영혼이 있다 보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동물, 내 주변의 동물들의 어떤 영혼이 있고 그런 게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게 토테미즘. 근데 샤머니즘이 있어요. 또 하나 샤머니즘, 무당, 귀신이 있다. 왜 이런 게 샤머니즘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무당 굿하고 하는 거 샤머니즘이야. 그러니까 옛날 신석기 시대 때 그 어떤 문화와 그 유산이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유적지로는 서울 남사동, 부산 동삼동, 경남 김해 뭐 이런 데가 유적지가 있대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파보다가 또 딴 데서 또 나오면 여기다 또 여기다 그럼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나쁜 놈입니다. 시험에 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시험에 나면 틀려야 됩니다. 응? 틀리라고 낸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뭐 서울, 부산 뭐 어디 한국 전체적으로 많아요. 전국적으로. 다음은 이제 자 구석기와 신석기를 했죠.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은 구석기는 그 요점 정리를 아까 다 했죠. 구석기는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막집에서 살고 신석기는 집에서 살고 여기는 타제석기 여기는 마제석기 여기는 그 둘 다 평등사이지만은 여기 때 토기 빗살무늬 토기 요한지 모문 토기 토기가 나온다. 그리고 쌀농사 농경과 목축은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농경 목축 시작이. 근데 쌀농사를 지었냐? 아닙니다. 조피수수를 지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쌀농사 지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틀리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막집, 토기, 빗살무늬 토기 시작, 농사 시작.
하지만 조피수 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고조선, 그 다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선사시대고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고 이제 역사시대가 들어가는데요.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당군 환웅 하늘에 계신 환인이 서자인 환웅을 보내서 그 저기 나라를 잡고 태백산 진단수에 내려와서 나라를 잡고 그 비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내려왔죠. 우사, 운사, 풍백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답게 해달라니까 바위 그늘 안에서 뭐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인가 얼마간 지내고 나오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곰은 무식하게 하고 버텨갖고 마늘만 먹으면서 있다가 나와서 이쁜 우녀로 나왔고, 호랑이가 육식하는 동물이 물론 곰도 마늘 먹었더니 이상하긴 하지만 호랑이는 도망가서 힘들어서, 그래서는 호랑이는 가고 곰이 이쁜 여자가 돼서 곰하고 환웅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난 게 그러니까 곰은 웅녀가 됐죠. 사람이 웅녀가 됐고 거기에 나온 아들이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기원전 2333년 나라를 창건한 게 고조선이다. 우리나라 밀가루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그 나라다. 고조선입니다. 여긴 조선, 여긴 고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보시겠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다. 언제부터?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때부터 2333년 당군이 되고 뭐 이렇게 2000년부터 그리고는 뭐 청동기를 썼다. 청동기를 썼고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겁니다. 청동기 시대. 그건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초창기 거울이라는 얘기죠. 청동으로 만든 거울하고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 이렇게 비파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파형으로. 나중에 이제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이렇게 막 구분됩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군 할아버지 때는 세형 동검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이다. 세형은 가늘게 된 동검을 얘기하고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된 거 있죠. 몸매 이렇게 보이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어떻게 하면 외워두십시오. 좀 그런 거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얄밉게 또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세형 동검 아닙니다. 세형 동검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 고조선 때 청동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여기 고조선 시대 때 문제 되겠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는 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석기, 뼈, 토기, 흙 다 사용합니다. 여기도. 그러면서 그것도 사용하면서 청동기 문화 인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하는 부족장들이 청동 검을 들고 청동 거울을 보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 창조가 된 시대다 이 얘기지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청동까지 쓰는 시기다. 지금 이때 때에서는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게요. 석기 중에 반달무늬, 반월형 석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배울 때는 반달무늬 돌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런 거 반달입니까? 뾰족한 돌 여기 막 갈아갖고서 이때부터 갈았지 않습니까? 들고서 곡식 같은 거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이 있다가 모든 걸 청동을 쓴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반달 모양의 어떤 칼날을 들고 이렇게 반원형 석도 또는 반원 석도
이렇게 저기 농사를 지은 거예요. 어느 시기에? 청동기 때. 신석기 때 아닙니다. 이거는 신석기 때는 그까지도 갈았었다 하지만 갈았은 바늘 뭐 낚시 뭐 표쪽 뭐 이런 건 나오지만은 이런 농사용으로 그러니까 벼문화 이때 벼문화인데 이런 속도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늘 그러니까 틀리다고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반원 돌칼 석도는 신석기 제품이 신석기 때 만들어진 거다 하면은 틀린다는 거죠. 청동기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라고 그런 게 여기에 문제입니다. 저 포인트에 그게 하나 또 나중에 심으면 많친 겁니다. 다른 돌은 다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인데 반월형 돌칼 석도다 하면은 그거는 청동기란 얘기예요. 농사 수확할 때, 벼 자를 때, 곡식 자를 때 썼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이제 그 구석지대는 막집, 여기는 움집이잖아요. 움집. 근데 여기도 움집인데 직사각형이나 아니면은 원형 형태로 해서 나무도 받치고 여기 이쪽 움집은 그냥 이렇게 파갖고서 지붕만 이렇게 나뭇잎을 덮고 이렇게 쭈그려 자는 뭐 그런 형태라면 이쪽은 기둥 세워서 이렇게 터에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건 없어요. 남아있는 건 없고요. 거의 이 파봐서 보면은 구멍이 있고 동그란 모양이나 아니면 네모난 모양으로 구멍이 있는데 이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기둥이 돼갖고 구에 덮었다는 진짜 집 모양 형태의 움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거 형태는 강주변이나 야산 구릉지대 같은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뭐 사람들 강가 한강 부분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에 못 살 자리에 구릉지대 이렇게 놨는데 이런데 다 우리 현지도 집 짓고 살지 않습니까? 집 형태를. 근데 좋은 집은 아니라 신석계 마찬가지로 움집인데 적어도 동그란 형태라든지 네모난 형태의 정방형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도 잘 갖춰진 움집에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사회는 드디어 구석기 신석기가 틀린 거는 계급 사회다. 계급 사회. 자, 이때부터 제가 말했죠. 농사 짓는데 벼농사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에 짓습니다. 청동기 그 작은 게 아까 반월형 석도 반원 돌칼이죠. 그거고 자 수확이 쌀까지 여기서 조피 기장 보리 이런 것도 수확했지만은 쌀까지 만드는 거예요. 쌀까지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청동기 시대 다 이제 곡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가 먹을 게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응? 자,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쌀 많이 만드는 데서는 부족장의 힘이 커지는 거죠. 왜?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는 여기서 그 계급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빈부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부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쪽이 내 밑으로 들어와 하면 노비가 되는 거고 소작인이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는 빈부 사유재산이 농업이 발전되니까 잉여 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못 사는 놈과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빈부격차가 발생되고 그리고 계급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급이 발생했어요. 한중고조. 어쨌든 계급 사회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고조선 사회는 여기 아닙니다. 아직 이 얘기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밖에 못하겠습니다. 고조선 사회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종교가 나타납니다. 종교는 뭐냐면은 그 당군 때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선민사상이 나타납니다. 청동기 때는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사상이 나타나고 저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유대교 여기도 일종의 자기들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청동기 시대 때는 선민서에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느님인 환인이 서자인 환웅을 보내서